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교재 330페이지입니다. 자,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먼저 위험하게 되면 얘는 이제 종류 5가지가 암기되었을 거예요. 자, 5가지 첫 자만 동그라미입니다. 1번 사업상 위험 첫자 사자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 금자. 다음 페이지 2장 넘어갑니다. 3번 법적 위험 법자 동그라미. 4번 인플레 위험 인자. 마지막으로 5번 유동성 위험 유자. 그래서 합치니까 바로 사금법인유. 자, 사금법인유. 무슨 법인? 사금법인유 하시면 돼요. 사금법인유 5가지다. 자, 5가지는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지나갑니다. 첫 번째 330페이지 사금법인유 중에서 사업상위험은 제목 그대로 사업에 따르는 위험이니까 종류가 3개 나와요. 자, 3가지도 같이 첫 자만 동그라미, 시장위험 시자 동그라미. 두 번째 운영위험 운자. 다음에 세 번째 위치적 위험 위자. 합치니까 시운위. 자, 빨리 그러니까 시운위. 문제가 쉽니 안 쉽니, 쉬우니 안 쉬우니 하죠. 그래서 시운위 3가지입니다. 문제 1번 시장 위험은요. 첫 줄. 자, 시장 상으로부터 유래되는 위험이다. 시장 상황. 자, 요즘요.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럼 얘는요. 이런 시장 위험 피할 수 있는 겁니까? 피할 수 없는 겁니까? 누구나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은 기억나시죠? 피할 수 없으면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시장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2번요. 운영 위험은 단어 서너 개 밑줄 하세요. 첫 줄.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 파업, 다음에 영업 경비 변동. 이 정도 밑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운영이 잘못되니까 손해보는 거지.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운영은 잘하면 돼. 잘하면 되거든요. 얘는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있으니까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비체계적. 그래서 얘는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위치적 위험은 첫 단어 밑줄 하세요.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 밑줄.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만약 이거잖아요. 어떤 빌라를 지었는데 빌라가 안 팔려요. 분양이 안 돼. 왜 안 팔리는가 했더니 아주 나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빌라가 안 팔려. 얘가 바로 위치적 위험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나쁜 위치를 이용해서 자, 안 팔리더라. 이런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힌트. 나쁜 땅 안 사면 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 잘못이야. 근데 얘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적 위험도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크게 3가지가 시운위 3가지입니다. 시운위.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자, 맨 밑에 5번, 6번 묶어주고요. 뭐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5번 한 줄 반 밑줄 합니다. 은행의 부채가 많을수록 원금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위험도도 커진다. 이가 바로 금융적 위험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부의 지렛대죠. 부의 지렛대. 6번 만약 밑줄입니다. 투자 금액을 은행에서 빌린 것 없이 100% 모두 내 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면 얘는 없잖아요.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자, 2장 넘어갑니다. 사금 법인유 중에서 법적 위험. 자, 법적인 말 그대로 정책에 따른 위험이죠. 정책. 따라서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손해보잖아요. 바로 법적 위험입니다. 자, 4번째 인플레 위험. 인플레가 뭐죠? 1번 보게 되면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2번이 포인트입니다. 2번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대출을 해주는 밑줄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 은행은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니까 따라서 이를
이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밑줄입니다. 대출 시에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은행은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인플레만큼 금리 올리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변동금리.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5번 사금법인 유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 자, 1번 유동성 위험은 한 줄만 밑줄 하시면 돼요.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금방 안 팔리잖아요. 빨리 현금화 시키려면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 그런 게 바로 대표적으로 금매죠. 금매 가격에서 손해보는 것이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자, 이상 종류 사금법인유 5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337페이지 수익이 나와요. 수익. 자, 위험은 사금법인유 봤으니까 그러면 지문 한 문제 풀어볼까요? 기출문제. 자, 11번까지 풀었고 지문 12번. 사금법인유 묻습니다. 끝에 보니까 많이 나왔죠. 14회, 17회, 23회. 자, 12번요.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개발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오, 이런 말 없었잖아요. 예.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어려운 것이지. 개발비용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공부하면서 개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제가 지난 과정에 암기를 시켜 들었습니다. 법으로 시비를 가리자. 법 시비. 법 시비 세 가지입니다. 법 시비. 세 가지가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법적 위험입니다. 다음에 시장 위험. 다음에 비용 위험 부담. 세 가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 시비 세 가지가 되고요. 투자의 위험은 뭐지? 사금법인유. 비교되시겠죠. 그러면 지금 12번 지문 보게 되면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은 바로 이겁니다. 요거예요. 비용 위험 부담. 부동산 개발에서 비용 위험 부담이 유동성 위험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에서 비용 위험 부담의 설명입니다. 앞에 문장 틀렸죠? 계속해서 투자 금액을 모두 내 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는 금융적 위험은 적용될 수 있다.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으니까 X 지문입니다. 자, 지문 연습했습니다. 다시. 자, 교재를 봅니다. 337페이지. 괄호 2번. 투자의 수익. 이제부터 매년마다 꼭꼭 출제되고 있는 수익률 종류 세 가지. 자, 수익률 크게 세 가지죠. 동그라미 1번 기대 수익률. 한 장 넘겨서 동그라미 2번 요구 수익률. 한 장 넘겨서 첫 줄 동그라미 3번 실현 수익률 세 가지. 얘는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꼭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왜? 나오면 득점 무조건 될 거니까. 자, 지금부터 수익률 종류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니까 목차 2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인데 괄호 1번 위험은요. 교재를 통해서 네모 5개 안개점 뭐죠? 사금법인유 해서 사금법인유 5가지 정리했고요. 괄호 2번 수익률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잖아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대 수익률. 다음에 요구 수익률.
다음에 실현 수익률입니다. 세 가지. 자, 결론부터 본다면 기대수익 별표 중요합니다. 요구수익 별표 중요합니다. 실현수익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기대수익은 얘는 10중 8구는요. 계산 문제, 기대수익률 구하시오. 그러면 이 과정은 작년부터 11월, 12월, 1월, 2월 계속 할 때마다 공식 기억나시죠? 확률 곱하기 수익률.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해서 계산 문제는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가 늘 A급입니다. 그리고 요거 수익률은요. 거의가 이론 지문으로 이론 문제로 출제되거든요. 실현 수익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본다면 첫 번째 기대의 수익률은 같은 말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즉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럼 기대 수익은요. 포인트가 뭐지? 얘는요.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해요. 대상 물건 자체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가리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자, 어떤 사람이 상가를 살려고 해요. 상가가 필요해요. 얼마 주고 1억 주고 사야지. 그래서 상가를 사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률은 예컨대 20%의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 얘가 바로 대상 물건이고 예상되니까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20%가 돼요.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상가를 살 수가 없잖아요. 항상 내가 1억 갖고 있어요. 1억 갖고 있다. 그러면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비교하잖아요. 상가 대신에 오피스텔을 산다면, 땅을 산다면, 1억 갖고 주식을 투자한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때는요. 비교하자. 비교. 이때 비교할 때 바로 요거 수익입니다. 얘는 바로 비교 대상입니다. 비교 대상입니다. 이때 요거 수익은 항상 뭘 따진다? 위험. 얘는 반드시 위험이 반영이 돼요. 위험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하자. 상가 대신에 OP, 토지 등등 많지만은요. 대표적으로 자, 주식을 1억 투자를 하자. 주식은 위험하죠. 항상 얘는요.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자, 최선의 수익률은 1년 동안에 10%가 예상이 돼요. 10%. 얘는 바로 위험을 감안했습니다. 얘가 바로 위험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교하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럼 비교되겠네요. 주식을 사면 20% 수익이고, 10%고요. 상가는 20%야. 여러분들은 뭘 삽니까? 당연히 상가에 투자하겠죠. 답이 나왔네요. 항상 수익은요. 기대와 요구 수익 중에서 무엇이 더 커야 된다?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언제나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은 기대가 더 크다는 지문이 잘 안 나와. 오히려 말을 비비비 꼬아가지고 작은 거 잘 묻거든. 그럼 수익률은요. 기대가 작아야 됩니까? 요구가 작아야 됩니까? 요구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론에서 요구자만 나왔다면 요거는 언제나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얘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기대 수익보다 요구 수익률이 작을 때 투자 결정. 이렇게 작은 걸 꼬아서 묻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하면 둘 중에서 기대 수익이 높거나 또는 요구 수익은 작아야 됩니다. 요거는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다음에 실현 수익은요. 실현되었다. 말 그대로 처분했대.
상가를 사가지고 한 5년 지나가 팔았잖아요. 팔았을 때 이제 얻어진 최종 수익이 바로 실현수익입니다. 자, 세 가지 비교 되시겠죠? 이제 좀 더 상세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마구마구 나와, 네모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부터 비교하자. 밑에 보시면 사전 수익률과 사후 수익률입니다.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사전 수익률은 계획된 의도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사후 수익률은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전 수익률은 계획하고자 하는 예상 수익률이니까 얘는 뭘 말하지? 바로 시점이 미래를 가리키고, 사후 수익률은 실현되었다, 팔았잖아요. 이미 실현되었다, 과거형. 그래서 이미 얘는 과거형을 가리켜, 과거.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두 가지 구분되시겠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살 거잖아. 그러니까 뭘 가르쳐줘? 이거 사전 수익률입니다. 투자의 수익률은 계획된 사전 수익률이지 얘는 아니대 말입니다. 따라서 사전 사후 비교합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예, 사전. 예상하는 거니까 사전 수익률이지. 그래서 네모에다가 사전 수익률 적어주면 돼요. 다음에 요거 수익률은요, 사전일까요? 사후일까요? 예, 사전. 위험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얻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전입니다. 사전. 세 번째, 실현 수익률은 사전일까요? 사후일까요? 얘가 사후지. 이미 실현되었잖아. 그래서 얘가 바로 사후 수익률이다. 그래, 우리 공부하는 투자는 항상 사전 수익률이니까 얘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투자의 수익률 관계가 없어요. 패스하시면 돼. 의미가 없다. 그럼 결국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은 두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둘 다 뭐지? 사전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내부 수익률과 외부 수익률이 나와요. 내부 수익률. 다음에 외부 수익률이 나와요. 요거 비교합니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바로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해요. 대상 물건 자체에서 쓰면 내부 수익률입니다. 반면에 외부 수익률은 외부적으로 비교하자. 비교 물건. 비교 대상입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대상물 자체로부터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요, 둘 중에서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입니다. 네모 메꿔주시면 돼요. 내부 수익률.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항상 비교 물건, 비교 대상이잖아. 얘는 무슨 수익률? 외부 수익률. 그러니까 드디어 양전은 둘 다 사전 수익률은 공통점인데 같은데 여기서 확 차이가 벌어져 버리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 요 내부 수익률은요, 우리가 다음 주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해요. 거기서 얘가 또 나와.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에서 다음 주 공부할 내용인데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또 나와요. 다음 주 또 나옵니다. 이것을 약어로 IRR 이렇게 불러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 IRR 다음 주 공부할 내부 수익률이 뭐가 똑같은 말이다? 기대 수익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질문은 이제 얼마든지 풀 수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이 다 똑같은 말이니까 맞는 말이 되고, 근데 이렇게도 물어 모의고사에서 요구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이다. X 틀렸지. 뭐지? 외부 수익률입니다. 다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화살표 딱 해놓고 또 네모되어 있잖아. 얘가 뭐냐? 다시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한번 먹을 때 기대수익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 기대수익이 클 때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수익이 높아서 얘를 선택해서 투자했잖아요. 선택했다. 선택하면 얘를 선택함으로써 얘는 포기를 했잖아. 둘 다 살 수가 없어요. 얘를 상가를 샀기 때문에 주식을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얘를 선택하면 얘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바로 포기한 대가다. 포기한 대가. 기대를 선택했으니까 요것을 포기했잖아. 얘가 바로 포기한 대가. 즉 투자의 네모가 뭐지? 투자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요구수익률은 기대를 선택하니까 얘를 요구수익으로 포기했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투자의 기회비용. 기회비용. 자, 그래서 이때 기회비용은요. 뭘 가르치느냐. 4월 마지막 주 제가 3시간 넘게 감정평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 가게 되면 가격 형성 원리를 처음부터 공부합니다. 그때는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격 견칙을 13개를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의 원칙이 나와요. 감정평가에서. 그때 되면 또 상세 설명 드릴 건데 간단히 기회비용이 뭐냐게 되면 포기한 금액입니다. 포기한 금액이다. 포기한 대가, 포기한 금액 기회비용인데 이때는 포기한 최대 금액입니다. 포기한 최대 금액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인생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됩니다. 항상 선택과 포기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또는 동학을 따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선택했잖아. 선택하면서 다른 걸 포기했잖아. 특히 이제 오전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은 자, 이 공부를 선택하면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대가가 뭡니까? 직장을 포기했지. 여러분들의 이 시험 공부에 대한 기회비용은요. 학원비가 아니야. 교통비가 아니야. 저는 학원비 모르지만은요. 학원비 200만 원 잡을게. 그러면 이제 이 학원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공부를 선택함으로써 뭘 포기했습니까? 직장을 포기했지. 직장을 근무했더라면 적어도 여러분 레벨이면 최소한 4천만 원, 5천만 원 벌 거 아닙니까? 4천만 원 잡아볼까요? 4천만 원. 그럼 나는 중개사 시험 공부를 위해서 직장 연봉 4천만 원을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 그럼 여러분들의 이 심리 공부에 대한 기회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만약 공부가 어렵다고 한 해 더 합니다. 재수까지 합니다. 초과돼요. 삼수합니다. 삼수 얼마 또 초과돼.
억대를 버리는 거예요. 억대를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길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회비용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절대 1년 초과하지 마세요. 설령 오늘부터 시장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동차 가능합니다. 그 사람 많이 봤거든요. 공부는 절대 가방끈 길다고 오래 공부한다고 합격하면 누군도 합격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은요. 항상 시간과 비라는 게 아니고요. 공부 방법과 집중력입니다. 방법 좋고 집중력이 있어버리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합격해야지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절대 공부는요. 끌지 마세요. 길게 갖고 오지 마세요. 뭐 때문에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수익은 투자를 했더니 포기했지. 그래서 뭐지? 투자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기회비용은 포기한 최대 금액이지 최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최대 금액입니다. 포기한 최대 금액.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과의 관계를 봤는데, 자, 지금부터 교재 볼까요? 교재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기대 수익률은 옆에 굵은 것이 뭔지 아시겠죠? 사전 수익률, 예상 수익률. 한 개 더 추가하면 뭐? 내부 수익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요구 수익률은 이제 끝에 보니까 뭐지? 기회비용. 뭔지 아시겠죠? 요구 수익률 보게 되면 사전 수익률, 외부 수익률, 투자의 기회비용. 그래서 이런 단어가 참고로 이런 수익률이 빠져있는 우리 책에는 빠져있어요. 기억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해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 동그라미 위험. 위험을 감안했을 때 한 줄 내려가서 밑줄입니다. 충족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어떤 수익률? 최소 동그라미. 최소 수익률이다. 최대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얻고자 하는 최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요거 수익률은 아래 박스에 있죠. 자, 박스 보니까 요거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있죠. 얘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 지문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수익률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자, 맨 밑에 참고표 2개 있죠. 참고표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확률 곱하기 수익률 화살표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요수는 이꼴 방금 보았듯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수익률입니다. 자, 먼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위험률은 따로 설명은 없죠. 얘는 이제 순수한 시간의 대가예요. 무위험. 예를 들면 은행의 정기 적금 이율, 시간만 지나가면 보상받잖아요. 가장 안전합니다.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건 국채 수익률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의 대가로서. 그러니까 이는 무위험률은 같은 말로 뭐 안전 이율 또는 뭐 순수 이율 이렇게도 불러요. 다음에 위험 할증률, 얘가 바로 위험이 반영이 되었지. 위험. 따라서 위험의 대가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위험은 바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바로 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얘도 커지겠네요. 요가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해서 위험과 수익은 그대로 같이 움직이더라 비례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위험 앞에 플러스가 있지. 그러면 이 플러스 이제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 플러스는요. 플러스는 위험 증가를 말할까요? 위험 감소를 말할까요? 예, 위험이 증가하니까 더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플러스는요. 위험 증가를 말해. 위험 증가. 우리 시험은요. 여러 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요. 다시 위험 증가를 말해. 위험 감소를 말해. 예, 위험 감소. 위험 감소. 그래서 무조건 위험이 커지는 요소는 전부 다 더하기인데 위험이 감소된 요소가 있다면 이때는요 마이너스가 돼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예상 성장률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잖아. 이런 위험이 아니야. 위험 반대말이에요. 위험 반대말. 얘가 주어지면 위험 증가가 아니잖아. 예. 얘는 위험 감소예요.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 위험 감소니까 마이너스 하자. 그럼 이제 숫자 넣어볼게. 숫자. 자, 무위험률이 4%다. 위험 할증률이 4%다. 예상 인플레가 2%다. 요거 수익은 몇 프로 됩니까? 10%죠. 예, 10%. 그리고 한 개 더 주어져. 이때 예상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1%다.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 됩니까? 이건 빼면 되니까 얼마지? 9%.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조심을 하자. 한 번 더. 위험 증가는 플러스, 위험 감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예상 인플레가 포함되면 얘를 이제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거 추가하면 역시 더하기 하자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피셔 효과라고 불러요. 피셔 효과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요구 수익률의 설명입니다. 요구 수익률.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정리하면 저 강의 노트 보니까 화살표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앞에서 봤잖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해서 무슨 관계? 비례관계. 질문 잘 나와요. 예. 두 번째,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작아집니다. 가치는 작아진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 가치. 투자 가치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드러들어 출제가 돼요. 요즘은 잘 안 묻더라고요. 투자 가치는 분자 분모가 나옵니다. 분자가 자, 기대 수익입니다. 나누기 요구 수익률입니다. 장래 기대 수익을 요것으로 나누게 되면 현재 투자 가치가 나와요. 그럼 이때 이제
요구 수익률이 이제 얘를 말하지, 얘를. 얘가 방금 보았듯이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입니다. 예상이 벌레 빼버릴게요. 두 개만 칠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때 장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자 했을 때 이때 요구 수익률을 다른 말로 할인율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현가화시킬 때 현재 가치 만들 때 쓰이는 이자율 할인율로 쓰인다. 항상 학교론에서 할인율 하게 되면 주로 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지난주인가 계산 문제 푼 기억 날 겁니다. 어떤 땅이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서는데 역사가 들어서면 8억 8천 되고 안 들어서면 6억 6천 되고 이때 이제 이것에 현재 가치 보였잖아요. 그때 요구수율이 10%다. 얘가 바로 할인율이 10%라고 했거든요. 항상 학교론에서 요구수율은 현가화시킬 때 할인율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계산 문제 확인. 계산 문제 봅니다. 자, 오늘 지문 볼게요, 지문. 지문 봅니다. 13번 보게 되면 매년 2천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히 생기는 토지가 있대요. 매년 수익이 얼마? 2천만 원. 시장에서 국공채 이자율이 5%, 위험 할증률이 3%라면 투자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13일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수익이 매년 얼마나 갑니까? 2천만 원. 나누기 요구 수익인데 얘를 직접 안 주고요. 시장에서 국공채 이자가 무위험률입니다. 몇 프로? 5%. 위험 할증률 몇 프로? 3%. 또 얘를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합치니까 요구 수익이 몇 프로? 8%. 다 풀었네.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나누기 8%, 0.08 하게 되면 얘가 2억 5천만 원 나올 거예요. 투자 가치는 정답 2억 5천. 계산 문제 자꾸 풀면서 시각을 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듯이 자, 결국 여기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요구하는 수익도 얘도 커지더라.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같이 움직이니까 무슨 관계? 비례관계.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더라. 그럼 결국 분모가 커지게 되면 이 값은 작아집니다. 작아지니까 즉 위험이 클수록 거꾸로 부동산 가치는 작아지더라.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따라서 투자 가치 공식만 놓고 보게 되면 위험과 수익은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되고 위험과 가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비례 관계가 된다. 까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요 수익률 종류까지 보았고 그러면 나머지 약간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남은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 이론과 연결해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수익률까지 보는 걸로 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